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한국 해군에서 이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배에서 띄울 수 있는 날개 이거 그 회전 반경 좁은 거, 배는 날개 회전 반경이 넓으면은 갑판이 굉장히 앉기도 어렵고 앉는 경우 갑판에 차지하는 그게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한번 뜨면 말이야. 한 7, 8시간 떠 있는 거 이거 좀 우리 좀 만들어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무인으로. 저 똑같은 파라를 만들어서 동축 반전을 하면은 미국 파라가 동축 반전이거든요. 날개 회전 반경 줄어들어요. 15m 가던 게 10m로 줄어버려요. 그럼 날개가 2겹이니까 날개 안 길어도 되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뭐 굉장히 나쁜 조건에서도 안정되게 뜨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파워가 강해요. 리프트 파워가 강하다는 건 무기나 연료를 잔뜩 넣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인 파라를 만든 다음에 유인 파라에 사람 조종석 앉는 부분 여기까지 다 연료로 꽉 채워놓으면은 그게 저걸로 되는 거죠. 전함용 무인초계 헬기. 그래서 제가 그때 연료 한번 계산해 보니까 5시간에서 8시간 사이 어디 언저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엉터리로 계산해 봤을 때.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이 있죠. 미들급은 저는 4000마력급이라고 봅니다. 듀오죠. 저 아파치 공격 헬기가 미들급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호크도 미들급입니다. 우리 수리온 마리논도 기동 헬기, 무장 헬기 저것도 미들급인데, 수리온 마리논은 지금 저 엔진 파워 T701이라는 좋은 엔진의 파워를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못 쓰고 있냐? 기어박스가 힘을 못 받아줘요. 기어박스는 프랑스제, 그 엔진도 프랑스제 써야 되는데 프랑스제 쓰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G701 엔진 좋은 걸 썼어. 근데 이 좋은 거에 힘을 다 못 받아줘. 기어박스가. 그래가지고 기어박스 국산화 시켜야 돼요.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수리온 마리논 기어박스 국산화 작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걸 일찌감치 문재인이가 돈 질러서 했었어야 돼. 참나 그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슈퍼 미들급. 저건 뭐냐면은 저 6000마력이죠. 아까 그 파라에 쓰였던 하나당 3000마력 엔진으로 지금의 기존의 T700 엔진을 T901 엔진으로 바꿔 끼우면 2개니까 6000마력이 되겠죠. 그걸 지금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바꿔 끼우는 거. 아파치 엔진 업그레이드. 블랙호크는 더 이상 안 간대요, 미국이. 블랙호크 얼마 전에 마지막 발주해주고 미국에선 단종시켰어요. 미국에선 더 안 산다. 해외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블랙호크 자리에 미국의 차세대 고속 대형 기동 헬기, 6000마력짜리를 가는 거예요. 저걸 국내에서 할 건지 말 건지는 국내 고민해 봐야 돼요. 차세대 고속 대형 기동 헬기 6000마력쯤 되는 거. 6000마력 무섭죠. 왜 무섭냐? 6000이면요 벌써 저 헤비급 치누크보다 3000마력밖에 안 딸리는 거예요. 치누크가 9400마력입니다. 듀오로. 우린 헤비급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헤비급 가봐야 100대도 안 쓰는데, 저건 미 육군이 지금 뭐 몇백 대 쓰는 400대 썼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400대예요. 이때까지 만든 게 1000대가 넘어요.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역은 갈 영역이 아니에요. 헤비급은 그냥 수입해서 쓰면 돼. 그리고 슈퍼 미들급 저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거는 파라예요. 파라. 한국 파라. K-파라. K-파라를 똑같은 거를 하나는 조종석을 두고 하나는 조종석 없고, 조종석이랑 캐빈 전부 다 그 연료로만 채우는 그런 파라죠. 한국형. 연료하고 전자장비로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기로 해군에 배정을 해주면은 해군은 배에다가 이제 호위함 또 구축함에 싣고 다니면서 띄우는 거죠. 띄우면은 저게 6000m 올라가거든요. 수리온 블랙호크 기준 6000m니까 6000m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6000m만 올라가더라도 반경 270km를 내다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쪽으로 어디야 그 백령도 앞바다에 가서 중국 애들이랑 그 별로 몸싸움 없는 곳 정도까지 나가서 저걸 띄워버리면은 산동 청도항이 내려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발해항이 내려다 버려요. 발해만. 무섭죠. 그렇게 가야죠. 평양이 내려다 보이고. 백령도 앞바다에서
평양이 200km 안 돼요. 그럼 이제 조종사가 정원아 잠은 잘 잤냐? 밥은 먹고 사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흔들 수가 있죠. 무인이면은 그 딱 관찰해 갖고 아 제가 지금 저거 하고 있구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헬기의 등급과 기능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헬기는 변주를 해서 써야 되는 물건이다. 그게 헬기다. 그러니까 기술을 완벽히 장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같은 종류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거를 무장 헬기로 만들었다가 기동 헬기로 만들었다가 뭐 소방 헬기도 만들었고 관용 헬기도 만들고 이렇게 변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이제 이 헬기 변주가 시작된 거 이거 축하드리고요. 육군이 이런 헬기 전력을 강화하는 거 정말 든든합니다. 카이와 육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육군과 카이에 바라는 꿈이 있어요.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육군 항공단의 헬기 전력은 엄청나게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고를 송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저 이유 때문에 저거를 문재인이가 강화를 안 시켰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중국을 좀 무섭게 만든다든지 중국에 좀 해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기존 기종이 이제 뭐 수입을 했건 우리가 했건 간에 블랙호크는 이제 단종이고 아무튼 간에 기존 기종을 보면 아파치, 블랙호크, 수리온, 마리노는 수리온에 치고 수리온 그 다음에 LH, LUH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기종들 다 합쳐가지고 공격 아파치 한 100, 무장 한 200, 기동 한 600. 거기까지 좀 대충 잡혀 있잖아요. 아까만 해도 831대 아니에요. 기존이. 한 800대, 900대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은 향후 T901 엔진 업그레이드를 미국이 하는 거 봐서 우리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4,000마력이 6,000마력으로 튀어 올라가죠. 그거 말고 미국이 하는 파라를 K-파라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새 비행기를. 저거를 방사청과 카이가 같이 잘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파라의 유인 파라만 400대. 무장으로 100대, 기동으로 300대.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 합치면 1300대 되죠. 그럼 미 육군이 한 3000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 육군의 거의 절반이에요. 미 육군이 2800, 900대 운영하거든요. 저 정도 돼야 된다. 저거 돈 아낄 일 아니다. 저러면 저거는 뭐 중국이 다 부수지도 못해. 여기저기 부대로 흩어져 있어서 헬기는. 그리고 저기에 해군이 운영하는 유인 파라 및 무인 초계 파라는 치지도 않은 거고요. 해병대가 운영하는 뭐 그게 공격 헬기든 무장 헬기든 기동 헬기든 그건 치지도 않은 거예요. 딱 비교를 대한민국 육군과 미 육군을 비교한 겁니다. 저 정도 돼야 저희들이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 부들부들 떤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뭐를 좀 더 챙기면 될까? 우선 첫째, 하나가 강력한 1000마력 터보 샤프트 엔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제가 하나 김회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사업성이 있는지 또 저게 애국하는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저걸 뭐 맨땅에 할 필요가 없죠. GE가 공동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GE가 저급의 좋은 엔진이 하나 있어요. T58인가 뭔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연료 효율 좋게 하고 그거를 지금 우리 아리엘 엔진 우리가 쓰고 있는 샤프란의 아리엘 엔진하고 딱 바꿔 끼울 수 있게 외형을 좀 손을 만져주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이너 개발이죠. 그래서 현재 아리엘 엔진을 GE 엔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염분 GE 쪽에 특히 염분 강하게 잘 만들거든 엔진을. GE 엔진이 다 염분에 강해요. 헬기 쪽도 그렇고 우리 저기서 쓰는 K21에 쓰는 F414도 그렇고. 그래서 아리엘 엔진으로 교체를 하면 지금 아리엘 엔진이 Specific Fuel Consumption
우리가 아는 마일리지와 개념이 다른데 결국 연비를 나타내는데 저게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저거는. 근데 저게 0.573 정도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저게 좋아지면 0.33, 0.34 정도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호스파워 아워 그러니까 1시간에 1마력을 해서 잡아 돌릴 때 몇 파운드의 연료를 떼냐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1마력을 운영을 할 때 한 0.6 파운드 뗀다니까 한 250kg, 270, 80g을 뗀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00마력으로 하게 되면은 연료를 한 700kg 뗀다는 소리죠. 3,000마력으로 운영하면. LH가 2,000마력짜리인데 날아서 돌아다닐 때 한 1,000마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계산이 맞으면 1,000마력으로 1시간을 하면 1시간에 한 280kg 뗀다는 얘기죠. 연료를. 280kg, 300kg. 1,500마력으로 하면 400kg 정도 뗀다는 얘기죠. 1시간에. 우리 LH가. 토탈 파워가 발휘할 수 있는 2,000마력인데 뭐 2,000마력 풀로 다 발휘하겠어요? 한 1,500마력 발휘하겠지 보통. 그러면은 저 계산이 맞으면 1시간에 1마력을 1시간 돌리는데 0.2, 0.3 정도, 0.3이죠. 0.3 정도 될 테니까 0.25나 파운드로 0.25 킬로로 그러니까 1,500마력 정도 하게 되면은 370kg 뗀다는 얘기죠. 한 시간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거예요. 저 숫자의 뜻은 제가 지금 혼자서 지금 계산기 머릿속에서 돌려서 제 성능이 나빠서 계산기 성능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저 Specific Fuel Consumption의 뜻은 SFC의 뜻은 저 마력 계산할 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마력을 1시간을 유지할 때 몇 그램의 혹은 몇 파운드의 연료를 떼나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민수 쪽 헬기들을 보면 이 1,000마력급 엔진, 그 REL 엔진을 쓴 비행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엔진은 웬만큼 쓰고 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터보 샤프트 엔진, 그러니까 이 헬기 엔진의 수명은 잘 모르는데 터보 제트는 한 8,000시간마다 엔진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엔진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민수상이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워낙이 지금 이 LAH, LUH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게 안정되게 만들었다고요. 안정돼 있어요. 그 비행기는. 소음도 없고 컨트롤도 잘 되고 우리가 소프트 쪽은 우리가 내부로 기술을 장악을 했고 그래서 그냥 그 껍데기가 좋으니까 껍데기 쓸만하니까 그냥 엔진만 살살 바꿔가면서 꽤 오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화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S&T 중공업이 되겠죠. 저쪽도 그렇고 K9도 그렇고 K2 전차도 그렇고 변속기 하는데 그 전차나 저쪽 변속기보다 헬기 변속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거예요. 이 전차 변속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0톤, 60톤짜리 중량의 그 충격력을 먹거든요. 속도가 변화할 때 쾅쾅 충격력을 먹는데 얘는 변속이 아니라 스무드하게 돌고 스무드하게 속도가 떨어지고 스무드하게 속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어의 비, 우리가 자동차는 기어비가 바뀌잖아요. 헬기의 그 기어박스 내부 구조를 보면 기어비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회전 속도는 기어비를 바꿔서 회전 속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연료를 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가동의 파워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헬기 쪽은.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작고 튼튼하게 만드냐의 문제지 기어비를 막 바꾸는 그런 복잡한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기어박스의 내부 구조가. 그래서 기어박스를 우리가 한 5종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LH, LUH에서 쓰는 1,000마력 듀얼. 지금 프랑스제 쓰고 있는데 그거 우리 거. 그 다음에 지금 수리온 에서 쓰는 2,000마력 듀얼, 2000D. 그건 지금 빨간색. 그건 지금 개발 중이죠.
문재인 때 끝났어야 될 걸 지금 하고 있죠. 올해 발표됐어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후에. 아마 아는 것 같아. 문정부가 헬기 쪽 손대는 거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발표를 오래 했죠. 제가 알기로는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0S, 저게 K-파라 할 때 쓸 거예요. 그러니까 3000마력 싱글. 이제 그 기어박스가 엔진 하나에서부터 동력이 오냐, 두 개로 동력이 오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3000 싱글. 그 다음에 3000D도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 기어박스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요. 지금 아파치를 지금의 T701 엔진을 T900 엔진으로, T700 엔진을 T901 엔진으로 바꾸면 마력수가 합계 4000에서 합계 6000으로 1.5배가 올라가니까 기어박스가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외관 사이즈는 똑같은데 내부를 좀 더 강화시킨 3000D가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미국과 같은 슈퍼 미들급 고속 기동 헬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서 코엑스로 돌아가거든요. 동축 반전으로. 3000D 코엑스가 필요할 거다. 그러면 5종류예요. 이걸 차례로 방사청에서 투자를 해서 이걸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헬기를 얼마든지 변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준비해 놓으면 다 변주되죠. 로터 기술, 날개 기술. 특히 일반은 좀 비행기 내려앉았을 때 밑으로 축 쳐져서 일반은 좀 넉청넉청하고요. 코엑스는 자기끼리 이중으로 돌아가니까 2층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끼리 충돌하면 안 되니까 날개가 짱짱합니다. 그래서 일반 및 코엑스에 대해서 로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저건 항공역학적인 그런 거하고 소재적인 거하고 두 개가 결합이 된 영역이죠. 저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중국을 겁질리게 해서 우리가 미 육군에서 사용하는 헬기의 거의 절반 수준을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국내 시장이 이 정도 되면 헬기의 기본 기술을 전부 다 익혀버리자 라고 감히 주장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제 그냥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육군의 항공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키우겠다라는 게 이번에 전시회에서 카이의 수송기와 LUH 헬기로 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저께 드린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4,300km, 4,500km, 그러니까 KF-4500이 있으면 항모가 부럽지 않습니다. KF-4500이 있으면 항모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인도에서 저기 인도 아르나철 프라데시, 저 벵글라데시 위에서 뜨게 되면, 아르나철 프라데시, 저 벵글라데시 위에서 뜨게 되면 중국 다카바하고요. 또 호주가 필리핀 루선 섬에 있는 옛날 클라크 공군기지 있던 자리에 빌려서 뛰게 되면 또 중국 남부 엄청 커버하고요. 그래서 저런 4,500 KF 4,500 저거 있으면은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모는 목표가 뭐냐면 지구 어디든 타격하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타격 목표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좁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양 해군이 아니라 대중 해군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